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삼각형의 오심 중에 외심 정리를 강의를 했죠. 그 중에 직각삼각형의 외심이 대단히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봐서 알지만 문제화했을 때는 대단히 난해한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려운 문제를 다 보여준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 영상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초등학생부터 어쩌면 고등학생들도 볼 것 같은데요.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의 학년이 다양하고 또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편차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디에다가 이제 모든 학생들을 만족해 하는 그러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만 너무 난이도가 낮은 문제, 너무 뻔한 거, 예, 그런 것만 강의를 해서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상당히 수학을 좋아하고 깊게 하기를 원하는 또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약간은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을 듯 싶어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외심 중에서 예각삼각형의 외심 했었고 직각 했었고 오늘은 둔각삼각형의 외심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도 화면에 있는 것처럼 둔각삼각형을 그렸어요. 오늘도 한번 가봅시다. 자, 첫째, 오늘도 이제 똑같은 질문이에요. 임의의 삼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하는가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이 둔각삼각형에서도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반드시 만나는 게 맞나? 예, 그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AB를 수직이등분 해보겠습니다. 자, AB를 수직이등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자기 노트 정리죠. 여러분들 개인 노트를 반드시 각자가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니까 그 개인 노트를 만들 때는 반드시 제가 여기 설명하고 있는 내용대로 정확히 작도를 해서 해봐야만 그래야 진짜 거기가 맞는지 그런 일이 맞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는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 AB를 수직이등분하고 BC를 수직이등분해서 요 수선의 발을 DE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 교점이 반드시 하나가 이렇게 일단 생깁니다. 이 점을 O라고 놓을게요. 그럼 오늘 질문은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가 라는 질문인데 일단 두 변을 수직이등분해서 만나는 교점 O를 찾았으면 AC의 수직이등분선이 이 수직이등분선이 얘는 O를 지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AC의 수직이등분선이 O를 지난다라고 하면 결론은 둔각삼각형에서도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사실관계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걸 하나의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담아두면 된다는 소리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일단은 뭐예요? 모르죠? 예, 모르지. 예, 증명을 해서 다 되면 알지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출발을 한번 해봅시다. 우선 여기서 AC의 수직이등분선이 O를 지나는가 라는 증명은 O에서 수선을 내렸을 때 AC가 수직이등분 되는가 해도 되고
AC의 중점을 잡아서 O를 이었을 때 서로 직교하는가를 해도 되고요. 어느 쪽으로 증명을 하더라도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수선을 내려 볼게요. O에서 이렇게 AC의 수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직하고 여기를 F라고 놓으면 요 질문이 조금 전에 했던 요 1번 질문은 AC의 수직이동 무선이 O를 지나는가, 그 말이 수선 내렸으니까 F가 AC의 중점인가 이 질문인데, F는 AC의 중점 맞나? 자,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F가 AC의 중점인가 라는 얘기는 여기 보조선 OC를 긋고 OA를 그었을 때 이때에 F가 AC의 중점인가 라는 얘기는 삼각형 OAF하고 OCF가 합동인가 라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F가 직각이라는 거, 그 다음에 OF가 양쪽 삼각형의 공통변이라는 거, 두 가지 조건밖에 모르기 때문에 합동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부족하죠. 합동 조건으로 보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다른 곳에서 좀 우회를 해서 돌아와 보겠습니다. OB를 긋게 되면 이렇게 긋게 되면 이제 삼각형,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죠? OAD하고 또 삼각형 OBD가 합동이 될 텐데, 합동 조건은 OD가 공통이고 AD, BD가 같고 낀가 90도니까 SAS가 될 겁니다. 여기서 얘가 합동이면 OA하고 OB하고 길이가 같아지는데, 또 한번 얘기합니다.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면 같은 게 되게 많죠. 그런데 하필 OA하고 OB를 건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죠. 자, 여기가 같다라는 거를 이용하는 거는 아까 맨 첫 번째 질문에서 OAF하고 OCF하고 합동이냐 했을 때 조건이 부족해서 합동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족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OA와 OB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를 할 때 계속해서 이런 논리의 전개 과정을 상상을 해서, 그럼 지금은 뭐를 이용하고 지금은 뭐를 이용하고 무슨 질문을 했으니까 뭐가 궁금하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삼각형 OBE하고 이젠 되게 쉽죠. 합동 삼각형 OC인데 합동 조건은 똑같을 겁니다. SAS가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합동이면은 OB하고 이제 다 했어요. OC하고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삼각형 OAF, OCF에서 합동인가라고 했을 때 조건이 부족하다. 이제 그 부족한 조건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삼각형 OAF와 드디어 삼각형 OCF가 합동이 됐습니다. OA하고 OC가 길이 같다라는 조건이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죠. RHS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뭐가 궁금했죠? 바로 이거죠. F가 AC의 중점인가 라는 이 질문이었는데, 따라서 합동이니까 AF하고 FC하고 길이가 같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으니까 결국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 O에서 만난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그러면 결론을 한번 써볼까요? 요게 이제 둔각삼각형의 외심 정리가 되는데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예, 둔각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기는 만나는데 한 가지 더 알아둘게요. 에서 만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점의 위치입니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점의 위치, 점 O가 외접원의 중심이 될 텐데 이 점의 위치는 삼각형 ABC의 외부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잠깐 중간 정리해 볼까요? 예각 삼각형일 때는 그 점 O가 삼각형 내부에 존재하고, 직각 삼각형일 때는 O가 빗변의 중점에 있게 되고, 둔각 삼각형일 때는 O가 삼각형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사실, 나중에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예, 그 점의 위치는 삼각형의 외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둔각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정리가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면 OA하고 OB, OC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제 우리는 콤파스의 중심을 O에다가 놓고, 예, OA, OB, OC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외접원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예. 자, 바깥에 접하니까 외접원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의 모양에 관계없이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또 그 점은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외접원이 그려질 수 있다. 이 얘기는 임의의 삼각형에 외접원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바로 그 점 이름을 외심이라 하고,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지금까지 얘기한 긴 이 논리들입니다. 그거를 삼각형의 외심 정리라고 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예각 삼각형일 때 그때 중심각, 원주각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중학교 3학년 과정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정리를 해버릴게요. 자, 중심각과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인데 우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일단 중심각은 여기 지금 원을 그려놨는데 반지름이 같은 원 4개를 그렸습니다. 반지름이 같은 원 4개를 그리고 현의 길이 AB가 같은 그러한 현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삼각형 OAB가 몽땅 합동이 될 겁니다. 여기에 삼각형을 4개를 그린 거는 첫 번째 삼각형은 예각, 두 번째는 직각, 세 번째 둔각 삼각형 그리려고 한 거고, 마지막 원 하나를 그린 거는 앞에 3개의 원을 동시에 겹쳐서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삼각형, 예각 삼각형을 그릴 텐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예각 삼각형의 외심은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그으면 예각 삼각형이 하나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자리를 C라고 놓으면 이 이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를 CO를 쭉 이어서 연장하게 되면 여기가 전부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3개가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밑각을 A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여기 이 각이 2A가 되고, 또 이쪽에 OBC에서 밑각을 B라고 놓으면
이 두 각의 합이 여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각 AOB가 두 배의 각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요 삼각형 OAB입니다. 요 각을 현 AB에 대한 중심각, 즉 원주상의 두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과 이루는 각입니다. 그 각을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물론 호 AB 또는 현 AB에 대한 중심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각 C입니다. 요 각은 원주상의 두 점으로부터 원주상의 또 다른 한 점과 이루는 각, 이 각을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 AB 또는 호 AB에 대한 원주각인데 원주각과 중심각이 두 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간단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름을 그으면 될 겁니다. 이렇게 지름을 긋게 되면 이게 전부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OBC에서 밑각을 A라고 이렇게 놓아 봅시다. 그러면 요 O 있는데 이 각이 EA가 돼서 각 AOB가 이게 두 배가 되는 게 맞네. 그래서 역시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가 두 배라는 사실이 간단히 증명이 되고요. 이번에는 둔각삼각형을 그려보는데 둔각삼각형 외심은 삼각형 외부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으면 둔각삼각형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여기서도 각이 두 배 관계가 되느냐. 근데 원래 요 세 번째 둔각삼각형에서 원주각 중심각 관계 따지는 거는 사실 학생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해볼게요. 자, 보조선으로 지름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볼게요.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 전부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삼각형 OBC가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이때 이제 여기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요 각을 A라고 놓으면 이 각도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각 여기를 B라고 놓으면 이 각이 A 더하기 B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게 각 AOB인데요. AOB가 각 C의 두 배가 되느냐, 2B가 되느냐 그 얘기인데 여기 잠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 그림을 제가 다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각이 A 더하기 현재 B고요. 이 각이 B고요. 그리고 이 각이 A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각이 왜 2B가 되느냐 그 얘기인데 이거는 간단해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국지각이 같으니까요. 여기가 같으니까 요 두 각의 합이 이 두 각의 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요 두 각의 합이 A 더하기 2B인데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각의 합도 A 더하기 2B가 돼야 되는데 여기 A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B 해서 두 배 각이 간단히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쓸게요. 이 각을 2B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도 각 AOB가 초등학생 여러분들은 천천히 따라하세요. 복잡하니까 이 각은 두 배의 각시가 된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이거 중심각, 원주각,
중심각과 원주각이 두 배 관계가 맞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은 지금까지 했던 이 그림을 엎어서 동시에 포개서 그릴 겁니다. 첫 번째 예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었고요. 두 번째 직각삼각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둔각삼각형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둔각삼각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를 C1, 여기를 C2, C3라고 놓으면 맨 왼쪽 삼각형에서 이 각과 이 각이 두 배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두 번째 직각삼각형에서도 두 배 관계라는 게 증명됐으니까 C2의 각이 A라는 소리고요. 세 번째 둔각삼각형에서도 두 배 관계가 됐으니까 C3에 있는 이 각이 A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요 내용을 종합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4개의 그림을 종합을 하면 대단히 중요한 정리가 나옵니다. 자, 어떤 한 원에서 호 AB 또는 현 AB 이거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원주각이 몇 개나 있을까요? 무한개 있겠죠. 원주상에 아무데나 점을 찍으면은 이게 다 원주각이 됩니다. 이렇게 원주각이 무한개가 그려지는데 이때 이 원주각은 전부 같다. 호 AB에 대한 원주각은 무한개인데요. 무수히 많은데 그리고 그 크기입니다. 그 크기는 전부 같습니다. 중심각의 절반이 됩니다. 중심각의 2분의 1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 소정리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원에서 현을 하나 긋고 그 현에 대한 원주각을 무수히 그으면 각이 전부 같아요. 그 각이. 그리고 그 각의 크기는 구체적으로 중심각의 2분의 1이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깐만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원을 그리고요. 그리고 원의 중심을 이렇게 잡으면 그리고 현을 이렇게 하나 긋고요. 자,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내접 삼각형을 한번 그려 볼게요. 근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긋게 되면 요 O, BOC가 중심각이 맞는데요. 요 BOC가 중심각이니까요. 요 원주각을 A라 하면 여기가 2A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될 거는 요 원주각입니다. 원주각의 2배가 되는 점은 요 원의 중심 O하고 이루는가 이 각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점이 존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 이렇게 한번 그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OBC를 지나는 원을 만약에 그려버리면 봅시다. 이거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예, 그러면 삼각형 OBC의 외접원이 그려졌는데요.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요 점 O가 이 자리가 지금 방금 그린 원의 원주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원주각이 무진장 많죠. 자, 이렇게 긋고요. 또 옆에다가 또 이렇게 긋고요. 네, 이렇게 그으면 얘가 전부 B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 각이 전부 같아서 여기가 다 2A인데요. 그렇다고 이 점들이 원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면 원주각은 이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명제편에서 자주 나옵니다. 원주각은 중심각의 2분의 1입니다. 이건 참입니다. 이걸 명제라 그러는데 참인 명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주각이 중심각의 절반이 된다라고 해서 원주각의 2배가 되면 무조건 중심각이냐?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주각의 2배는 중심각이다. 이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알다시피 요 원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원주각이 중심각이 아닌 이런 다른 지점, 무수히 많은 다른 지점에서도 원주각, 이 각의 2배가 되는 점이 무한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각의 2배라고 해서 그 각이 반드시 중심각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원주각과 중심각은 2배 관계가 성립하는 건 맞지만 거꾸로 원주각의 2배 관계가 되는 어떤 점이 있다고 해서 그 점이 반드시 원의 중심이다라고 하면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거짓입니다. 조심.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저평각입니다. 이 저평각이라는 용어는 사실 수학에서 나오는 어떤 그 용어가 아닙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이 용어를 써요. 그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정리가 이름이 붙여져 있는 정리가 있고 이름이 안 붙여진 정리가 있다 그랬죠? 이름이 붙여진 정리가 전체 정리 중에 0. 몇 %도 안 된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정리는 이름이 없는데 이제 이 저평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거 없는 용어, 우리나라 사람들만 만들어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사람들이 어떤 각을 지명을 딱 해놓고 어떤 위치를 지명을 하는데 그 이제 이름을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사용하면은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편리하겠네 해갖고 사용의 편리를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만 있는 이런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저평각이라는 용어는 유클리드 기하학에 없는 용어입니다. 자, 요게 뭐냐? 요 앞에 얘 접은 접선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현은 그냥 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인데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을 이렇게 명칭을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가 쓰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원에서 이렇게 긋게 되면 현이 하나 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평각이라는 거는 얘는 접선이고 요건 현이니까 그러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란 바로 이 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각은 원 안에 내접하는 예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점
중심 O가 삼각형 내부에 있기 때문에 예각 삼각형이 되는데, 여기를 Q라고 하고 R이라 하면 이 저평각 관계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OP를 이렇게 이어보면요. 그러면 자, 이 각을 B라고 놓으면 요 A 더하기 B가 90도라는 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저기 제 영상 앞에 보면 한 네 번째인가 그 영상에서 보면 요 반지름과 접선이 왜 수직한가라는 증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앞에 영상 안 보고 이 영상을 바로 듣게 되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은 여기 왜 90도지? 사실 요 90도 되는 게 나 사실 궁금했는데 라고 하면 저 앞에 제 영상을 돌려보면 여기 90도가 왜 되는지를 증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 참 제가 앞에 영상에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동영상이 기아와 관련된 동영상이 대단히 많이 이제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황당한 내용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게 많습니다. 설명이 엉터리고요. 개념이 오개념 투성이고요. 증명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보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정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제가 단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더라도 어떤 것이 양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좋은 영상을 시청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이 B가 되는데, 이때 A 더하기 B가 90도인데 삼각형 OPA에서 다 더하면 2A 더하기 2B인데 B가 두 개 있으니까 이 각이 여기가 2A가 되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현 PQ에 대한 중심각이니까 이 자리가 원주각이 돼서 A 이렇게 해서 바로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요 바깥에 저평각 A가 내접 삼각형 안쪽에 먼 쪽에 있는 이 각과 항상 같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왼쪽에도 저평각이 있죠. 이렇게 저평각이 나타나는데 이 각은 건너편 각과 같아져서 이렇게 위치적으로 같은 각이 됩니다. 저평각의 위치 이해하겠어요? 아주 쉽죠. 자,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을 따져보는데, 자, 직각삼각형은 지름을 그으면 직각이다 했으니까 O를 지나는 선을 긋게 되면 직각삼각형이 간단히 만들어지는데, 얘는 앞에 것보다 조금 더 쉬울 겁니다. QR이라고 놓으면 이 각을 A라고 놓으면 그 옆에 있는 반지름 OP와 접선이 수직하니까 이 각이 B가 되는데, A 더하기 B가 90도인데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각이 B가 되고, 그러면 삼각형 내각이 2A 더하기 2B니까 여기가 2A가 되는데, 이 각의 원주각이 R 있는데 여기니까 아하, 이것도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립하네. 요 바깥에 있는 요 저평각이 내접 삼각형 있는 것 중에 먼 쪽에 위치한 각과 같아지는구나.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이 저평각은 먼 쪽의 각과 이렇게 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둔각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의 중심이 삼각형 밖에 있도록 그리면 둔각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이때 QR이라고
놓고 이 각 저편각을 A라고 놓고 OP를 그으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OQ를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를 B라고 놓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B가 되고, 그러면 O 있는데 각이 EA가 돼서 중심각의 절반 R이 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 저편각은 안에 있는 내접 삼각형의 먼 쪽에 있는 각과 같아지고, 또 반대쪽에 있는 이 저편각은 내접 삼각형 먼 쪽 반대쪽의 각과 요렇게 같아집니다. 저편각 이론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삼각형은요, 임의의 삼각형의 외접원이 항상 존재하는데요. 사각형도 과연 그러할까? 결론부터 얘기를 할게요. 임의의, 물론 볼록사각형입니다. 임의의 볼록사각형의 외접원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조건이 성립될 때만 존재하게 되는데, 제가 내접 사각형을 미리 그려놨는데요.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대각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전부 중학교 3학년 기하편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몇 학년 책에 나오냐에 따라 몇 학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 그 1학년 과정으로서도 알 수가 있고 2학년 걸로도 알 수가 있고, 조금만 확장을 하면 연결되는 내용이고 한데, 굳이 몇 학년 책에 나온다고 해서 몇 학년 거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각을 A라고 하면, 그러면 조금 전에 원주각 중심각 관계를 배웠으니까 이 각은 똑같은 원주각 여기가 A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각을 B라고 하면 얘가 CD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CD에 대한 원주각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이때에 여기 삼각형 DBC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요렇게 삼각형 DBC를 보면요, 다시요. 삼각형 DBC를 이렇게 보면, 저기 앞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삼각형에서는 이 각입니다. 이 각에 마주보는 각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바로 이웃한 각입니다. 이 이웃한 각을 뭐라고 하냐면 마주보는 각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각형에서는 이 각의 대각을 얘라고 합니다. 마주보는 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각형에서는 엄밀히 마주보는 각이라는 위치가 없습니다. 없는데 정의를 이웃하는 두 각을 대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웃하는 두 각을 대각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이 대각 A하고 B 대각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더하면 여기가 되는데, 이때 이 각을 뭐라고 부르느냐? 요 안쪽 각입니다. 요 안쪽 각. 이 안쪽 각의 대각의 합이 얘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름을 부르기를 안쪽 대각의 합이다. 그래서 내대각의 합이라 합니다. 대내각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유명한 어떤 강사가 동영상 찍어놨는데 대내각이라 하더라고요. 대내각이 아닙니다. 내대각입니다. 자, 요 내대각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더해 놓은 거다. 그래서 얘를 네대각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올게요. 여기 이 각은 A하고 B하고 두 개 더한 거니까 안에 있는 삼각형 DBC의 네대각의 합인데, 이 각이 얘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아집니다. 그래서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 바깥에 있는 이 각은 항상 안쪽에 있는 건너편 각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삼각형 ABC의 연장선을 왼쪽으로 긋게 되면 여기도 외곽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외곽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여기랑 이렇게 같아집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좀 잠깐 여기에 정리를 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임의의 볼록 사각형은 원안에 항상 내접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요 꼭지점 4개를 여기를 동시에 지나가는 외접원이 무조건 존재하느냐? 만약에 존재한다면 꼭지점을 여기 찍어 놓고 이렇게 해도 통과하느냐? 또는 여기다 찍어 놓고 이렇게 해도 통과하느냐? 이제 그 소린데 그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자, 임의의 볼록 사각형입니다. 오목은 어차피 안 되니까. 임의의 볼록 사각형의 외접은 이거는 항상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무조건 존재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데요. 임의의 볼록 사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무조건 존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증명을 잠깐 한번 해봅시다. 진짜 그런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자, 이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원을 조금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여기에 내접하는 볼록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 볼록 사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합니다. 외접원 안에 그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 지금 이 설명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여기 끝나고 나면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A, B, C, D가 아니고 여기 어디 점 하나를 이렇게 잡아 볼게요. 자, 요거를 이 처음에 그은 거를 원 O라고 할게요. 그리고 A, B, C, D가 아닌 원주상에 또 있지 않은 이런 점 하나를 제가 무턱대고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것도 원안에 무조건 내접하느냐? P가 임의의 점입니다. 이제 질문, 임의의 P를 내 맘대로 잡았으니까 임의의 사각형 PBCD입니다. 이렇게 그려 놓더라도
외접원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임의의 사각형 PBCD의 외접원이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PBCD의 외접원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제가 손으로 그냥 프리핸드링 할게요. PBCD를 지나는 이런 원이 존재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요 파랗게 생긴 원을 원 O'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집중해서 보세요. 우선 PC를 이렇게 그어 볼게요. 이렇게 긋게 되면 우선 이제 원 O에서부터 관찰할게요. 원 O에서 보면 자, 요 점 B가 원 O 위에 원주상의 점입니다. 그래서 이 각을 A라고 하면 이 각은 PC를 좀 연장을 해 볼게요. P의 위치, 글씨 P를 좀 옮겨 볼게요. 여기가 P가 되는데요. 요 PC를 연장을 좀 했어요. 여기를 Q라고 놓으면, 그러면 원 O에서 각 DBC가요, 바로 이 각입니다. 이 각이 검은 원에서 원주각 DQC가 되는데, 여기가 A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CD에 대한 원주각이죠. 원주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 O'에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제가 빨간 펜으로 할게요. 파란 원을 봅시다. 파란 원에서 보면 각 DBC가 이 각이 원주상의 점 Q가 있습니다. P가 있습니다. 그래서 DPC인데요. 여기가 A가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 역시 원 O' 파란 원에서 CD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여기서 보면은요, 이 각이 A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Q 있는데 여기가 A입니다. 그리고 P 있는데 여기도 A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따라서 각 DQC가 각 DPC가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요 각의 위치가 동위각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동위각이니까, 현재 동위각이 같으니까, 우리 평면도형 기본 이론에서 동위각이 같으니까 QD 하고요, 그 다음에 PD 하고, 얘가 두 개 평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평행인데, 이렇게
이렇게 평행이 되는데 이면서 동시에 QD, PD니까 D에서 만나기도 해요. 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개의 직선분이 평행하면서 또 동시에 만난다라는 모순이 생깁니다. 평행이면서 동시에 만난다. 평행은 만나지 않는 선을 평행이라 그러는데, 예, 그런데 또 만난다라고 하면 평행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예, 이 두 가지 사실을 and 해놓고 있습니다. 평행하면서 만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수학에서는 뭐라 그러냐?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창과 방패. 예, 서로 베타적 성질을 가진 두 가지 사실을 and 해놓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파가 창과 방패를 팔면서 이 모순이란 단어, 모가 창모자, 순이 방패 순자입니다. 이 모순이라는 단어가 어떤 사람이 창과 방패를 두 가지를 갖다 놓고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 팔면서 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오면은 이 창은 무엇이든 다 뚫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팔아요.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방패에 관심이 있으니까 방패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방패 두 가지를 팔면 어느 것이 참인가요? 창에 대한 얘기가 참이라면 방패 얘기는 거짓이고, 방패 얘기가 참이면 창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거짓인, 이걸 베타적 성질이라 그러는데, 이 베타적 성질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물건을 같이 팔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서로 맞지 않다. 한쪽이 옳으면 다른 쪽은 거짓이고, 다른 쪽이 거짓이면 반대쪽은 참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수학에서는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여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왜 모순이 생겼죠, 이거? 자, 모순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그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임의의 사각형, 볼록사각형에서 외접원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정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정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의의 볼록사각형에 외접원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이러한 명제는 거짓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하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하느냐? 어떤 사각형, 물론 여기 사각형은 볼록입니다. 원안에 내접하려면 자, 여기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할 조건은 굉장히 많습니다. 길이 관계로 따져서 성립할 때도 있고, 각도를 따져서 할 때도 있고, 각의 합을 따져서 할 때도 있고, 각의 위치를 따져서 할 때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원안에 내접할 조건이란 모든 조건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각도만 가지고 합니다. 요 각이라는 도구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원주각 관계가 성립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은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봐서
어떤 사각형이 있으면 대각선을 그어요. 예, 이렇게 그어 놓고 봤을 때 이 각이 꼭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예, 이 각이 같다면 바로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한 원주상에 있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어떤 사각형이 있으면 원안에 내접하냐 그러면 아주 간단히 볼 수 있는 거는 대각선 그어 보면 됩니다. 대각선 그어서 이렇게 각이 같으냐 아니면 이렇게 각이 같으냐, 네, 아니면 또 뭐 이런 모양을 할 수 있겠죠.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원주각 관계에 대한 원주각 관계가 성립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네대각의 합의 위치입니다. 자, 네대각이란 용어는 삼각형에서만 존재하는 용어입니다. 사각형에는 네대각의 합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대각의 합의 위치. 그러니까 얘를 봐라.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렇게 있으면, 예, 이 각이 네대각의 합인데, 이게 누구의 네대각의 합이냐? 바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삼각형을 얘기합니다. 예, 요 삼각형의 네대각의 합의인데, 예, 이 각이 여기랑 각이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또는 연장선을 뭐 이쪽으로 긋는다고 치자. 사각형의 연장선을 이렇게 긋는다면 이번에는 얘가 외곽인데 이 각이 이거랑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돌려보면 이제 많이 있겠죠. 이러한 각이 성립하면 이 사각형은 원안에 내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각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 바로 여기죠. 요게 이제 평각이니까 요거를 A라 하고 이거를 B라 하면 A 더하기 B가 180이니까 자, 이 각이 B인데 그렇다면 바로 요 마주보는 각입니다. 요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느냐? 그러니까 대각의 합입니다. 이게 180도인가? 자, 여러분들 임의의 사각형 그려놓고 마주보는 각의 합을 구하면 반드시 180도인 건 아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얘기는 이런 소리입니다.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각하고 이 각입니다. 이 합이 180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얘기는 전부 같은 얘기예요.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한다는 소리고, 얘가 되면 얘가 된다는 소리고, 얘가 되면 얘가, 이게 전부 같은 소리니까, 여러분들이 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할 조건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가 있다가 아니고 틀렸습니다. 한 가지가 있답니다. 이게 같은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따지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따지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따지는 게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편하냐에 따라 사용을 하는 것이지, 요 본질적으로 논리가 이게 다 같은 논리죠. 얘가 서로 1번이 성립하니까 2번, 3번이 성립하는 거고, 2번이 성립하니까 1, 3이 성립하고, 3번이 성립하니까 1, 2가 성립하고, 같은 얘기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할 조건 세 가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동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틀렸습니다. 그거는 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할 조건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삼각형의 오심 이론 중에서 외심이라는 첫 번째 이론인데, 이 첫 번째 이론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특히 오늘 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복습 또 복습 또 복습해야 될 내용 중에
예, 이건데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 예, 그 다음에 요 저편각 요 위치 관계, 그 다음에 내접 사각형에 대한 어떤 성질, 이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를 복습을 하기 위해서 예, 가벼운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볼게요. 첫째,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요. 자,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예, 이런 정사각형이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어떤 문제의 풀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론으로 풀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무슨 얘기냐? 어떤 정리를 이용하냐에 따라 풀이 방법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풀이를 할 수 없는 거는 그만큼 무기가 되는 소정리가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냐 하면요. 지난 시간에 이런 모양의 그림을 예, 여기 DE라 놓고 F라 놓으면 A하고 CF하고 길이가 같도록 잡아서 수선을 이렇게 내린 겁니다. 자,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CH를 그어 놓고요. 우리가 각도 관계가 어떻게 되냐를 실전 문제로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요 각 ABE하고 이거를 실전 문제로 숫자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기왕에 예, 자, 이 각을 한 35도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각이 몇 도냐라고 해볼게요. 각 BHC가 몇 도냐 라고 하면 예, 첫 번째 풀이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라는 정리를 배웠어요. 직각삼각형의 외심 이론. 그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라는 이론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서 푼다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직각삼각형을 그리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P라고 이렇게 놓으면 그러면 이 삼각형이 합동이 될 겁니다. 요렇게 삼각형하고 예, 이렇게 삼각형이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되는 이유는 이 각이 35도면 여기가 얼마예요? 55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원에서 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해서 보면 H가 90도고 여기가 55도니까 야가 35도라는 소리죠. 그러므로 지금 색칠한 두 개의 삼각형이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요 CF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A의 길이가 같으니까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니까 이제 이 길이가 이 길이인데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도 길이가 같아져서 바로 C라는 요 지점이 직각삼각형 BPH의 외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길이가 같다 이렇게 돼서 결론적으로 얘가 35도가 되니까 X는 55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방금 이 풀이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요 직각삼각형의 외심이라는 이론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풀면 금방 우리가 뭘 배웠나 하면 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할 조건, 그 다음에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 뭐 각도 관계라는 얘기를 금방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이제 여기를 보면 솔루션 2에서 보면 사각형 HBCF예요. 얘가 원안에 내접합니다. 왜 내접을 하느냐? 바로 얘가 90도고 여기가 90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죠. 그러니까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면 원안에 내접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원이 존재합니다. 이 원을 제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원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조금 전에 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할 조건이라는 이 정리에 의해서 되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각 x가 이 각 x는 자 이렇게 그으면 원주각인데 이렇게 긋게 되면 이 각 x는 현 B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x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고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으니까 이 삼각형 두 개가 뭐예요? 합동이죠? 그러니까 합동이니까 이 각 x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55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를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게 편해요? 오히려 두 번째 풀이가 편한데 요 사각형이 원안에 내접하는가를 이 이론을 모르면 이제 이 풀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첫 번째 풀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 있다. 그 이론으로만 풀게 되고 또 오늘 배운 원주각, 중심각,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런 이론을 알게 되면 이 두 번째 풀이가 오히려 더 빨리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개를 더 할게요. 하나 더 하고요. 오늘 영상 마칠게요. 오늘 재밌는 주제 하나 해볼게요. 실전 문제.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자,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때 그 원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한번 작도해 봅시다. 여기서 원 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의 작도는
작도 방법이 대단히 많습니다. 대단히.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배운 원주각과 중심각 관계, 각도 관계에 의한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원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 작도법은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지름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데, 이때 이 지름과 직교하는 현을 이렇게 긋게 되면, 그러면 이 길이가 항상 같게 되는데, 원 O에서 그으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때에 요거를 AB라고 하고요. 예,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작도 먼저 해볼게요. 예,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이와 같이 작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렵지가 않죠. 예, AB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여기 C라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삼각형인데, 그럼 여기가 이제 30도가 되고요. 여기도 30도가 되는데, 그런데 요 정삼각형은 원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아니고 좀 작죠. 예, 그래서 이 사이즈를 키울게요. 일단 BC하고 평행하게 긋고요. 근데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C하고도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 볼 겁니다. 예, 이렇게 긋게 되면 평행하게 이렇게 긋게 되면 일단 요 동위각이니까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를 P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 평행선 그었던 요 끝점입니다. 얘를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지금 이 설명 듣고 여기를 QR이라 놓을게요. 그러면 벌써 평행 그었으니까 QR하고 AB하고 평행이네 이렇게 한 사람 있을 텐데 틀렸습니다. QR과 AB가 평행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잘 보세요.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를 건너면은 자, 여기 선이 하나 있는데 이거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걷어요. 그리고 여기도 평행하게 그어봤어요. 자, 우리가 닮음이라는 거를 아직 안 배웠지만 이렇게 평행하게 긋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요 왼쪽에 요 삼각형에서 닮음에 의해서 자, 이것 때 이제 잘 보세요.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또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것 때 이거는 이것 때 이거라는 닮은 비가 성립하는데 그러므로 여기를 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있게 되면 그러면 금방 했던 내용대로 다시 해볼게요.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니까 얘가 평행한 거 맞아요. 이렇게 평행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이 그림은 여기가 직선이에요. 여기도 직선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그림은 여기 직선이 아니고 여기 곡선이에요. 여기도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닮음 이론을 여기에 적용해서 그러니까 QR이 AB와 평행하네 라고 하면 이건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조선을 좀 그어 볼게요. 자, 이제부터 잘 봐야 됩니다. 요 밑에를 PQR 여기 AB 여기 C 여기 D라 놓을게요. 밑에 아이고 여기를 D라 놓을게요. 자, BD를 그으면 이렇게 BD를 그으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각도 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90도가 됩니다. 왜 90도냐? AD가 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각이 저 위에가 30도니까 60도인데 그런데 이 각은 현 AB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그러니까 현 AB에 대한 원주각이 바로 여기에 또 있죠. R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돼서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60도, 여기에 60도 이렇게 돼서 정삼각형 맞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가 곡선으로 돼 있는데 도형의 닮음 이론을 여기다 적용하려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런 이론을 하나 알고 갑시다. 이거 뭐냐면 원 안에 이렇게 원이 있으면 자, 앞으로 이거 많이 써먹으니까 기억을 해 두세요. 원 안에 어떤 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원 안에 어떤 각이 있는데 이 각을 2등분해요. 요 각 A를 이렇게 2등분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을 외워두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을 이렇게 2등분하게 되면 그러면 조금 전에 원주각, 중심각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먹으면 이 각은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A가 되고 또 이 각은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A가 돼서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요. 반대쪽이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각을 2등분하면 각의 이등분선이 쭉 반대쪽에 그려지는데 이 반대쪽에 그려지는 이 삼각형이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삼각형이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게 또 하나의 소정리인데 이 소정리를 지금 방금 한 질문 원안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작도하여라 거기에 적용을 한다면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얘가 120도면은 이게 정삼각형이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아하, 원 안에 120도가 되도록 만들 수만 있다면 그 각을 2등분하면 자동으로 정삼각형이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그걸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각이 몇 도가 필요하다고요? 120도가 필요하죠. 120도 각의 절반이 60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120도 되는 거를 하나 그려봅시다. 자, 120도가 되는 그림은 원 밖에다가 정삼각형 그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히요. 이렇게 정삼각형 하나를 그리게 되면 예, 그러면 여기가 120도인데 끝. 이 각을 2등분하면 됩니다. 각의 2등분선 작도는 여러분들이 할 줄 아니까 이렇게 각을 2등분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삼각형이 간단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가 왜 정삼각형이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요 각이 요게 60도는 이 각의 원주각이 여기가 되고 또 색깔 바꿔 볼게요. 네. 이 각 60도는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여기가 60도라는 소리니까 정삼각형이 간단히 이렇게 작도가 됩니다. 재밌죠? 예. 그런데 이 원과 관련된 삼각형의 외심 정리를 하다가 오심 정리를 하다가 외심 정리해서 원까지 사실 원이란 내용을 다루는 순간 누군가가 이거 중3 그럴 텐데 아니에요. 그 원이 나온다고 무조건 중학교 3학년 거는 아니고요. 각 학년의 이론 중에 약간만 확장하면 뭐와 관계가 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 원 나오면 중학교 3학년 거고 괄호 해놓고 뭐 전개하면 중학교 거고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과정인데요.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설명한 내용은 중3 기하를 설명한 게 아니고요. 삼각형의 오심 정리입니다. 그 삼각형의 오심 정리 중에서 첫 번째 외심이라는 것을 들어가면 이렇게 위 학년에서 배울 어떤 내용과 전부 연결이 된다 라는 거를 오늘 설명했고요. 자, 오늘도 특별히 과제는 내지 않고 복습을 여러분들 하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한 원안의 각도 문제는 상당히 재밌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렵고요. 그 문제를 다음 시간에 좀 다룬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내심 정리 두 번째 거 내심 정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어땠나요? 이제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깊게 들어가니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는 거듭 얘기하지만 경시를 하는 학생이나 영재고 준비한 학생도 충분히 들을 만한 그러한 문제를 가능한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만 다루면은 또 저학년인 초등학생들은 따라오기가 힘들고 또
수학이 약간 어려운 학생들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런 학생들이 듣기에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혹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난이도로 섞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보고 궁금한 사람은 이메일을 주는 분이 있는데요. 이메일보다는 제 영상 그 말미에 댓글 쓰기가 있죠. 그 댓글 쓰기 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이메일로 줘도 좋고 댓글로 남겨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듣고 궁금한 거 지금 설명을 들었지만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간다,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그 다음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안녕.